안녕하세요. 리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KT 해킹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SKT 해킹은 올해 4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분석한 결과 장기간에 걸친 침투 흔적이 발견된 해킹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유심 정보랑 개인 정보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악성 코드가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악성 코드만 사용된 건 아니고 이제 취약점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공격한 이러한 공격 방식을 이제 우리는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APT 공격을 통해서 지금 피해 규모는 대략 2천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 기법과 침투 과정은 최초의 침투 흔적은 21년 8월경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까지 고려했었을 때는 이 공격은 훨씬 더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19년, 20년도쯤부터 아마 침투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최초 취약점을 바탕으로 이제 점차 권한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공격이 전개되었을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해당 공격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정보 수집 그리고 취약점 공격을 통해서 권한 탈출을 해서 결국 목적 달성을 하고 은닉까지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APT 공격은 일반적으로는 단기간에 걸쳐서 이제 공격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SKT 해킹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 공격을 통해 이제 권한을 이제 탈취하는 방식, 모든 과정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장기간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장기간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경우에는 어쨌든 초기 침투부터 데이터 유출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거는 뭐 권한 탈취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해커가 SK텔레콤을 지독하게 사랑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제 보안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 정보의 평문 저장이 가장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다양한 보안 장비를 통해서 공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절차가 다 있었을 건데요. 네. 사실 이 중요한 개인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피해 규모가 이 정도로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의 이제 보안 시스템의 한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들은 패턴 기반의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패턴 기반의 탐지라고 하면 결국 이제 사전 대응이 아닌 사후 대응이거든요. 물론 이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행위 기반의 시스템으로 변화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패턴 기반의 대응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이게 알려진 행위에 대해서는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러한 APT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된 공격으로 기존 시스템, 이제 패턴화된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그 분석의 부재인데 사실 SKT도 이제 심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미 복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공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장기화된 데이터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보안이 발전해야 될 방향으로는 기존의 패턴 기반의 탐지에서 행위 기반의 방어 기법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우리는 AI와 결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 기술의 발전이 공격도 진화하지만 우리의 방어 기법도 같이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시간 탐지를 위해서 우리는 보안 시스템도 물론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다 패턴 기반이었다라고 하면은 내부에 이제 이상 트래픽을 탐지할 수 있는 NDR 시스템이라는 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패턴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 시스템도 더 이상 이제 시그니처 기반에 그치지 않고 행위 기반으로 많이 탐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외부의 공격에도 행위 기반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쌓아서 행위를 분석하고 이 행동 기반의 패턴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러한 APT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러한 SKT 사건으로 정부는 총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랑 개인도 같이 노력을 해야 우리의 보안 의식이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인증에 대해서도 2단계 인증을 한다던가 비밀번호를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설정하는 등 인증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뉴스로 이제 정보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뜨고 있다 보니까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제 개인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되며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보 보안을 위해 진화하는 공격을 AI 기술과 결합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SKT 해킹 사건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해킹 사건 리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